자, 26단원 연습 문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를 보니까 F1은 절대값 X고요. F2라는 건 F1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린 다음에 얘를 접으라 그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달라고 한대. 근데 뭐 전체 그래프 다 그릴 거 없이 애초에 주어진 범위가 여기네요. 0부터 2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도 괜히 이제 복잡하게 그릴 거 없이 0부터 2까지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F1을 그려 볼 건데, 저거는 엄청 쉬운 그래프죠. 이렇게 기울기 1짜리 그래프가 될 거고, 이게 다 2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접어 올릴 거니까, 그럼 두 번째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차피 우리 관심사는 0부터 2까지 밖에 없으니까 그냥 접기 전에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그려졌다가 여기 뭐 1일 거고, 요게 이제 접혀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최종적인 그림은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F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렸다가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어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 주면,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지?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요렇게 지나는 형태가 되겠지. 얘가 F3의 X가 될 거고, 얘를 다시 접어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또 접어 올릴 거니까 그럼 요 그래프가 되겠네. 그럼 다시 이 그래프가 될 거고, 요렇게 쭉 나간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얘가 원하는 건 F10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짝수자 그래프 그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저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 되겠네요.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좀 범위 내에서만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려줄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저 범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접었다가 내렸다가 접었다가 내렸다가 했으면 아마 그때는 그림이 되게 복잡해졌을 건데, 이 문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범위를 0부터 2까지로만 제한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몇 번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저런 제한이 없었다고 치잖아요. 저런 제한이 없었다고 치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내렸다가 접으면 이렇게 W자 모양으로 바뀔 거고요. 얘를 내렸다가 접으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형태가 될 거였으니까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근데 0부터 2까지만 원했으니까 저 범위 내에서만 그려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 나올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거를 이제 합성을 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얘도 뭐 0부터 2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fx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좀 수월하겠죠. 자, 그럼 쟤는 1에서 꺾이는 거네. 1에서 꺾이는 거고 0 넣었을 때 2까지 가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와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겠죠. 얘가 y는 fx의 그래프. 자, 이거를 뭐 계속 합성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합성해 달라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y는 f 합성 fx부터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절대값에 fx 빼기 1 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2도 넣어주고 나면 얘는 절대값에 2fx에 빼기 2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자, 얘는 2배로 확장해 달라는 얘기지. 함수값을 어쨌든 곱하기 2 해달라는 거니까 2가 4가 되고, 뭐 0은 어차피 0이겠죠. 뭐 1이 2가 되고 해서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2배로 쭉 늘려달라는 거죠. 늘려달라는 얘기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 달라는 거지.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죠. 그냥 내리고, 그러니까 2배 하고 내리고 2배 하고 내리고 뭐 요런 구성을 해달라는 건데, 뭐 2배를 해주면요, 우리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한 번에 가지 말고 이제 단계를 좀 나눠 생각해 봅시다. 두 배를 해달라는 건 x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y 값만 이렇게 2배 해달라는 거잖아. 얘가 y는 2fx가 될 거고요. 자, 걔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죠. 이만큼 내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을 이렇게 반절까지 내리고 나서 또 접어 올리는 거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은 내려오다가 접혀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y는 절대값에 2fx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배 해준 다음에 반절 내리고 다시 접어 올린 거예요. 2배 해준 다음에 반절 내리고 다시 접어 올리고, 이런 과정을 해주는 게 지금 주어진 합성이라는 거죠. 요 그래프가 뭐예요? y는 f 합성 fx의 그래프가 되겠지. 자, 요거를 한 번 더 해달라는 게 이제 합성을 한 번 더 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번에 해달라는 게 f 합성 f의 x인 거니까, 그럼 얘는 f 안에다가 f 합성 fx를 한 거랑 같겠죠.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요 그림을 2배 한 다음에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접어 올리기 해달라는 거지.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쟤를 위아래로 2배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접어주고, 자, 요런 형태를 해달라는 거니까, 아까 우리 저 그린 거 있잖아요. 쟤를 그냥 고스란히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겠죠. 쟤를 2배 해주면 아직 모양은 똑같아야 되는 건데 함수값만이 2배로 늘어난 거잖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이제 2가 아니라 4가 되는 것 뿐이죠.
각각 이제 2분의 1씩에서 찍힐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절 내렸다가 이렇게 접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더 여러 번 꺾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비율은 좀 안 맞겠지만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약간 넓적쿵하게 그릴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저 형태 그래프가 여기서 한 번씩 더 생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반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저쪽에도 하나 더 그려주면 되는 거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식으로도 사실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직선이잖아. 직선인데 뭐 얼마나 대단한 식이 나오겠어.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경우만 보더라도 직선식을 몇 개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계속 접었다가 이동했다가 끌어내리고 접고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이 형태의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지금 얘가 뭐였지? 아니, 이 식으로 쓰기 좀 거시기 한데 그냥 얘만 쓸게요. 얘가 뭐예요? F 합성, F 합성, FX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처음에는 요거였고요. 약간 그래요. 뭐 봐도 알 수 있을 거니까 처음에 했던 그래프는 뭐 요 그래프고 두 번째로 원하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인 거죠. 원점 빼먹을 뻔했네. 원점 이렇게 표시해주고. 뭐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다 나타내주는 게 맞기는 한데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만 체크할게요. 저기 뭐 4분의 1, 4분의 3 이런 거 다 체크하면 지저분해 보일 테니까.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까지도 우리가 작성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번에도 그 얘기 했지만 이 절대값과 관련된 형태는 결국 여러분이 이제 합성을 계속 할 때마다 이제 이거를 평행 이동하고 접어 올리고 평행 이동하고 접어 올리고 이런 과정이 빨리 익숙해져야 문제를 좀 편하게 풀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식으로 한 땀 한 땀 다 잡고 있으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이 쟤랑 x랑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결국 실근의 개수 얘기하는 건 교점 물어보는 거네요. 항상 실근의 개수 나오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이제 y는 x 그려주면 되잖아요. y는 x니까 뭐 그림은 좀 거시기해 보이지만 요게 y는 x죠. 자, 그래서 교점 몇 개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네요. 그래서 실근도 8개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결국 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마치 이제 손이 더 많이 가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거는 이제 괄호 1번 문제였지만 사실은 괄호 2번만 물어보더라도 여러분이 1번 과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메인은 사실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던 요 2번 같은 경우가 이 문제 자체에서의 메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3번 문제는 요 hx가 말하고 있는 요 표현식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져요. 의미가 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건데 fx랑 gx의 차에 지금 절대값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fx가 클 때랑 gx가 클 때에 대해서 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fx 더하기 gx는 그냥 갈 거고, 마이너스의 절대값 그냥 풀리는 거죠. 그럼 fx 되고 더하기 gx가 될 거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gx가 돼서 그냥 gx인 거죠.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작다고 한다면 2분의 1에다가 fx 더하기 gx는 그냥 갈 거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요것도 2분의 1에다가 2fx니까 그냥 f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복잡해 보이는 hx라는 i가 있었지만 요 i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 기본 정석에서 봤던 이 맥스 형태의 식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큰 거 구해달라는 거야. 큰 거 구해달라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게 위쪽에 있고 어떤 게 아래쪽에 있는지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이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 하고요, x 더하기 1하고 계산을 해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될 거니까 x가 1이거나 x가 4가 되는 지점에서 일단은 값이 같아지겠네요. 자, 대략적인 모양을 살펴보면요, fx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라서 뭐 2차 함수죠. x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1 요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요런 형태가 될 거고, 요 지점의 값이 2,1이 되겠죠. 2,1. 자, 여기에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니까 2 넣었을 때 3 지나가겠네요. 뭐 더 위에 있을 거니까 요렇게 기울기 1짜리 직선이 갈 거고, 우리 아까 구했으니까 여기 교점이 언제? 1하고요 4일 때 생기는 거였죠. 1하고 4일 때. 더 1 넣으면 당연히 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 넣으면은 뭐 더하기 1이니까 5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큰 거를 생각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 요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아니 잠깐만, 큰 거로 가는 거였지. 큰 게 아니라 작은 걸로 가는 거였죠.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할 뻔했네. 맥스가 아니라 뭐요? 민이죠, 민. 최소로 가는 거. 이제 fx가 컸을 때 gx 나왔고 gx가 컸을 때 fx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원하는 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축까지 해서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저거는 뭐 기울기 1짜리고 y좌편 1이니까 이렇게 1짜리로 갈게요. 여기 1에서 출발했고 기울기 1짜리로, 여기가 1일 때 2를 지나야겠죠. 자, 요 상황에서 내려왔다가 일 때 5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y는 hx 그래프가 되겠네요. 조금 안 예쁘긴 하다.
뭐 이렇게 안 예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요. 자,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이제 마이너스 fx의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그때 f의 2x 마이너스 8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 다음에 제곱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이게 참고로요. y는 fx가 있을 때 요게 만일 y는 2의 fx 요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f의 2x 요렇게도 있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얘를 기준으로 어떤 변화를 하면 되는지 뭐 요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한데, 얘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함수 값을 y 값을 몇 배 해달라는 거야? 2배로 늘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은 그대로 두고 y 값을 이렇게 2배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나왔으면 2가 되고 5가 나왔으면 10이 되고 요렇게. 자, 근데요, 요거는 이제 x가 변하는 거잖아. 자, x가 변하는데 우리 그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만일 y는 fx예요. y는 fx라면 내가 0부터 4까지 변했다고 하자. y는 fx에서 x가 0부터 4까지 변했다고 해요. 그러면 y는 f2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4까지 변하기 위해서 x에다가 0부터 2까지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0부터 2까지의 값을 넣었는데 x의 2배가 돼 있으니까 효과는 0부터 4까지 변한 효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축 입장에서 봤을 때 2분의 1배로 축소한 것 같아요. 즉 내가 0부터 4까지를 원래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이 0부터 2까지에 다 들어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 축소라고 하기도 좀 압축?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지금 y가 f에 2에 x 빼기 4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x는 2분의 1배로 축소된 거죠. x는 2분의 1로 축소된 거고, 요 뒤에 4 때문에 평행이동 얘기해 주는 거지. 물론 저거는 간단한 아이라서 식을 잡고 계산해도 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저 그림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마일부터 2까지 변해야 되는데 1까지면 충분히 저 값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서 마이까지 내려가는 게 6이어야 되는데 3으로 줄어버린 거죠. 이렇게 줄어버릴 거고, 여기 값은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다 절반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다시 2까지 올라가는 것도 5가 돼야 되는데, 아니 10이 돼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5면 되겠지. 얘랑 만나는 값도 4가 될 거고, 요게 뭐냐면 y는 f2x 그래프예요. f2x 그래프. 그러니까
x값들이 다 절반으로 줄어들면 돼. 만약 3x였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들면 돼요. 그럼 반대로 5분의 1이다. 그럼 5배로 늘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이 내가 원했던 숫자를 넣기 위해서 조금 덜 넣어도 되는 거지. 앞에가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함수값을 f5를 만들고 싶을 때 넣어야 될 값이 5일 수도 있고 2분의 5일 수도 있고 3분의 5, 4분의 5, 1 점점 이런 식으로 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림을 x축 방향으로 압축하는 형태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얘를 다시 이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을 이제 완성을 시켜서 그려보면, 자, 그럼 쟤는 원래 마1이었던 게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3이 되겠죠. 여기쯤 뭐 3이 있다고 합시다. 2까지 올라갈 거고 여기 마2까지 내려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저 그림이 1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5까지 가겠죠. 이렇게 5까지 쭉 늘어났다가 그 3이 아니라 7이 되겠지. 마이까지 또 떨어지고요. 여기가 6이죠. 그 다음에 5가 아니라 9가 되겠죠. 올라가고 여기가 8이 되겠죠. 이 그래프가 뭐예요? y는 f의 2x-8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뭐 모양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평행 이동 해주고 그 다음에 느리고 줄이고 요 정도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생각보다 식 세워서 막 하는 것보다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렇게 물론 이제 식을 세운 다음에 정리해줘도 상관없겠죠. 뭐 실제로 이제 y는 fx라는 걸 식으로 쪼개보면요, 2가 됐다가 여기는 이제 마2부터 2까지 이렇게 2가 나올 거고, 약간 좀 좁을 것 같네.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기울기 1자리로 올라갈 거니까 x 빼기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원한다면 요 x자리에다가 2x 빼기 8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넣을 때 어디도 넣어야 돼? 여기에도 각각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도 다 2x 빼기 8을 싹싹싹 넣어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을 사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랑 똑같은 형태로 주어질 거고, 뭐 요거는 뭐 단순하게 그냥 연산하는 과정이니까 뭐 여러분 요 방법도 한 번 더 익혀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이제 확대 축소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평행 이동도 좀 해서 그래프 자체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어차피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직선 뭐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될 거니까 걔네들을 뭐 평행 이동하고 접고 느리고 줄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처음에만 좀 복잡하지 좀 익숙해지고 나면 되게 간단해진단 말이야. 어차피 뭐 직선인데 내가 지나는 점 여기 포인트만 딱딱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쭉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곡선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는 좀 이런 과정들 느리고 줄이고 이동하고 꺾고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러울 정도로 좀 많이 좀 연습을 좀 해 두시고
식으로 처리하는 건 뭐 그 필요한 경우에만 좀 제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모든 건건이 다 노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고가 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뭐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리면 될 거고, 자 2번인데요. 2번은 제곱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느리고 줄이고 이런 형태로는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차식을 제곱하면 2차식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잡았던 거 있잖아요. 요 fx식, 저 fx식을 이용해서 진짜로 제곱을 해주는 게 맞죠. 요렇게 해주면, 이 뭐 대단한 제곱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제곱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구했던 숫자들을 그냥 제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 들어갈 건 4겠지. 당연히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건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물론 얘는 뭐랑 같아요? x 빼기 4의 제곱이랑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왔던 식이 x 빼기 8이었잖아. 요거 제곱해주면 되죠. 물론 범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범위 안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가 x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을 제곱해주고 있던 거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될 거고, 얘는 2부터 6까지가 될 거고, 얘는 6부터 10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얘를 그려줄 건데, 자, 마이부터 2까지는 다 4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x 빼기 4의 제곱이니까 2 넣었을 때는 4 나오고요. 6 넣었을 때도 4 나오네. 그럼 여기 4 이렇게 잡고 여기 6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빼기 8의 제곱인데 6 넣으면 또 4 나오고요. 8 넣으면 0 됐다가 10 넣으면 또 4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요런 그래프가 y는 fx의 제곱이 되겠네요. 색깔을 좀 줘볼까요? 아까 요렇게 해주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식을 세우지 않으면 뭐 제곱해서 뭐가 나올지 아는 게 더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식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직선 형태를 뭐 확대 축소하는 거라면 걔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분명히 좋은 사고 훈련이 되겠죠. 자, 25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뭐 눈에 띄는 표현이 이거죠.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m으로 묶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m에 관해서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m을 갖고 있는 게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있고 마이너스 b의 m, 그 다음에 m 안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로 바꿀까? a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제 넘어가면 플러스 y,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요 값도 0이어야 되고 여기는 요 값도 0이어야 되겠네요. 자, 근데 얘가 3,0을 지난다 그랬거든. 그럼 이제 x에 3 넣어주고 y에 0을 대입해주면 첫 번째 거는 9에다가 6 뺐으니까 3-b가 0이라는 걸 거고, 두 번째 거는 3a-b도 0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여기서 b 값은 3이어야 되고 a 값은 1이어야겠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A에다가는 1, 그 다음에 B에다가는 3을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m이 되고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b가 아니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 식은요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3은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려나? 자 이렇게 0이니까 그러면 남은 이제 하나의 x 값은 뭐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자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얘는 알파고요 얘는 베타가 될 거고 빼기 3도 0 나와야 되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 값은 4가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원하는 값들을 다 구했으니까 정리만 해주면 되죠. a 값은 1이었고요 b 값은 3이었고 알파는 마일 베타는 4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어떤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될지는 이제 거의 뭐 기계적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각각의 값들이 0이 돼야만 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걔를 이용해서 구하는 값들을 이제 원하는 값들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인데요. P랑 Q라는 게 직선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래서 쟤네 둘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는 X 플러스 1이 있을 때 뭐 아무쪽 어딘가에 P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을 거고 얘가 X1, Y1 얘가 x2, y2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대칭이니까 이제 수직이고 길이는 같을 거고 자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수직 2등분이었죠. 그래서 수직이라는 키워드에서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고 2등분이라는 키워드에서 중점을 생각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주면요 x2 x1분의 y2 y1의 값이 기울기가 1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우리가 요 두 개의 점이 이 포물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1 하고요 y2 대신에 x1과 x2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y2라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2의 x1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x2 마이너스 x1분의 정리해주면 여기는 x2 제곱 빼기 x1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나오겠네.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해서 약분해 주고 나면 여기는 x2 더하기 x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인데 얘 값이 마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x1 더하기 x2가 1이다. 요걸 일단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직을 이용해서 얻은 정보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점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2분의 y1 더하기 y2는 2분의 x1 더하기 x2의 더하기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2분의
마찬가지로 y1하고 y2하고 우리가 어떤 곡선 위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요, 얘는 뭐 이제 모양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갑시다. 자, 요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근데 양변에 2 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x1 제곱 x2 제곱 마이너스, 얘는 우리 1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도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x1 제곱하고 x2의 제곱은 저거 3에다가 8 넘겨주니까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값은 뭐 저거였죠. 자, 아니면 우리 뭐 이거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y는 x 플러스 1 대칭이니까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에 대한 대칭인 거잖아. 그래서 x1, y1이 있잖아요. 자, 얘를 y는 x 플러스 1로 대칭시키면 이거는 x는 y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니까 대칭해주면 요 값이 y1 빼기 1, x1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가 x2, y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이 이제 같은 식이니까요. 그 y1이라는 건 x2 플러스 1일 거고, y2라는 건 x1 플러스 1이겠죠. 자, 얘네들을 합해보고 차해볼 거야. 그럼 이제 차부터 해볼까? 차를 해주고 나면 y1 빼기 y2라는 게 x2 빼기 x1이 될 거고, 저 y1은 저기 곡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주면 x1 제곱 마이너스 x2 제곱 마이너스 2의 x1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요 값이 x2 빼기 x1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넘겨주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x1 빼기 x2 하고요,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건데, 서로 다른 점이니까 얘가 0이겠지. 그래서 x1 플러스 x2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 합해주면요, y1 플러스 y2가 x1 플러스 x2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했던 식이랑 같은 거죠. 이 어차피 1인 걸 아니까 요 값은 3이 될 거고, 그러면 x1 제곱 x2 제곱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한 게 3이 되는 거니까 우리 아까 원했던 값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식은 이제 기울기가 일자리인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어떻게 하면 대칭이 되는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거 이용해서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27번인데 일단 꼭지점이 4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점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정사각형을 일단 한번 그려 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정사각형은 아니니까. 정사각형이 어렵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정사각형이 하나 나올 거고요.
일단은 얘는 뭐 고정되어 있는 아이니까 요렇게 둘 거고, 그 다음에 0,t, 0,t, 마이너스 t, 0, 0,t 뭐 이렇게 주어진 정사각형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사각형이라는 게 정사각형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크기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검은 아이랑 저 초록색 아이랑 겹치는 거 그냥 초록색 아이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부욱하고 커져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겹치는 부분이 뭐 이상한 다각형 모양이 될 거고, 아예 좀 더 커져서요 뭐 이렇게 튀어나왔다 하면 겹치는 부분이 검은색 사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 사각형의 크기에 따라서 확실히 얼마가 될 수 있을지 바뀌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각각 이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주어진 건 요 꼭지점들이었지만 어쨌든 뭐 축이랑 만나는 것들이 저 값인 건 맞으니까요. 자, 요렇게 된다는 건 저 t라는 값이 쟤랑 이제 검은색 아이랑 안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 안 만나고 있다는 거. 아, 우리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쌀이 이상하다 했어. 그럼 루트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꺼적지기 하긴 한데, 얘가 1, 마일, 요렇게 되는 사각형이어야 되겠네요. 요 꼭지점들이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 안에 뭐 요런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일단은 t 값은 1보다는 작은 거죠.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요렇게 세팅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공통 영역은 요 색칠할 수 있는 요 부분이겠네. 요 부분이 공통 영역이 될 거고, 넓이를 s라고 해준다면 얘는 가로가 2t, 세로가 2t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마른 모잖아요. 물론 정사각형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얘가 2t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2t 제곱. 사각형 넓이 정도야 뭐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얘가 약간 이렇게 뚫고 가버린 거예요. 자, 요렇게 돼서 여기가 t 이렇게 갔다고 하고, 마이너스 t, 여기도 마이너스 t, 요렇게 되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여긴 거죠, 여기. 여기까지만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쟤는요 뭐 넓이를 좀 구해주긴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그냥 조금 버리는 게 나을까나? 아니면
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러면 교점을 좀 찾아볼까요? 여기가 그러면 1,t가 돼야 되나? 1,t-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 값은 그러면 t-1,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부터 요까지의 길이가 2-t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는 길이 당연히 같고요.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에 2-t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요때 넓이 s라는 건 일단은 4배 해줘야 되겠죠. 이런 조각이 4개 있으니까 여기서 1에다가 2분의 1에 2-t의 제곱을 빼주는 거랑 같겠죠. 요 식은 정리해주면 -2에 t-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 근데 얘는요, t가 일단은 1보다는 커져야 되는 거지. 1보다 커져야 되는데 저게 점점 커지다가 t가 2가 되면요, t가 2가 되면 요 점이 여기로 올라올 거 아니야. 이거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검은색이랑 안 만나겠지? 그래서 얘는 t 값이 2보다는 작아야겠네요.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이제 t 값이 2보다 클 텐데요. 이거는 뭐 그림을 그리고 뭐 할 것도 없는 게 저 파란색 사각형이 검은색 사각형을 완전히 다 감싸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s 값은 그냥 넓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원하는 게 요 넓이 s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요 s에 대한 식을 표시를 해볼 건데, 아까 우리 첫 번째로 아까 얼마 나왔지? 2t제곱 나왔었지? 요때 범위가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 t-2였죠? t-2의 제곱에 플러스 4였고, 요때 범위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올 때가 있는데 요때는 t 값이 2보다 커지는 값일 때 요런 식이 나오는 거였네요. 자, 이거를 그래프를 또 그려달라고도 하는군요. 그러면 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자, 처음에는 이제 꼭지점이 0,0인 함수였다가 이제 1이 됐을 때가 변하는 지점이네요. 근데 1 넣었을 때 2 나오니까 여기 1 넣었을 때 2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여기를 2 넣었을 때 4가 나와야지. 여기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0일 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고, 꼭지점이 2,4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나갔을 때는 싹 다 4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는 게 S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X 쓰면 안 되지. T 써야죠. T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뭐 여기도 S 값이니까 뭐 S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상황을 보고 나서 그래프를 이제 찾아보는 형태인데, 이게 여러분이 처음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형태의 문항들을 많이 연습해 줘야 나중에 뭐 이제 2차 함수 관련돼서 최대치에서 문제를 물어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래프를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뭐가 커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분계별로 잡아서 가야 되는 그래프들을 해야 될 때가 생겨요. 특히 이제 뭐 여기보다는 사실 2차 함수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때도 이제 결국 뭐 최대 최소랑 연결돼서 물어보겠지만 결국 그래프를 그려야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파트별로 쪼개져 있을 때 경계선마다의 각각의 식들을 잡아서 전체로 통합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좀 의식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28번 문제인데요. 네, 가우스가 들어가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가우스가 주어져 있으면 너는 그래봐야 정수야 뭐 이런 생각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가우스랑 관련돼서 우리가 뭐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가우스 x가 n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건 얘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의 정수 부분은 n이구나, 소수 부분은 x 빼기 가우스 x구나 뭐 요렇게들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가우스 x에다 정말 n을 대입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리고 어차피 정수라는 생각만 해주세요. 정수라는 생각만. 자, 그때 fx가 주어져 있기를 가우스에 x에 가우스에 x다 요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가우스가 두 번 쓰여져 있지만 뭐 그거는 요 안에 있는 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정수 부분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임을 보이냐 그랬는데, 자, 요것도 예전에 한번 했던 테크닉인데, 실수라는 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0보다 큰 거, 하나는 0인 거, 하나는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도요, 이 가우스를 하기 전에 이 x, 가우스 x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0보다 크다고 하면 당연히 가우스 x도 0보다 큰 거죠. 그럼 거기다가 양수를 곱한 것도 당연히 물론 여기 0이 포함될 수도 있겠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두 번째로 이번에 x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우스 x는 얼마예요? 그냥 0인 거지. 그러면 이제 x의 가우스 x도 그냥 얼마예요? 0인 거죠. 자, 이번엔 x가 0보다 작다고 할게요. 그러면 가우스 x라는 거, 얘가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얘는 당연히 뭐예요? 0보다 작은 값 나오겠지. 음수끼리 곱하면 그럼 당연히 0보다 큰 값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혹은 0일 때 세 가지를 모두 살폈을 때 x 가우스 x 값은 다 뭐가 나와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즉 x 가우스 x는 항상 0 이상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가우스 x는 0인 거죠. 0 이상인 거죠. 그럼 이제 가우스에다 양수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라고? 양수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우스의 x의, 그래서 얘는 항상 0 이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x값의 범위가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올 때 fx가 될 수 있는 원소가 몇 개냐 요걸 물어보고 있네요. fx는 어차피 정수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면 일단은 저 범위에서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건 n 밖에 없는 거고, n의 범위는 뭐 x의 범위는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그럼 x의 가우스 x라는 건 n이 어차피 정수니까요. 여기서 n의 제한이 자연수라고 돼 있네. 자연수니까 뭐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뀌겠네. 여기 n제곱 될 거고 여기가 n제곱 플러스 n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정수는 일단 제일 작은 건 n제곱이겠지. 그 다음 n제곱에서 하나 더 할 수 있고 두 개 더 할 수도 있고 쭉 가다가 n개 더하는 것까지만 안 개는 거잖아.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는 전체 몇 개야? n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n개. 자, 세 번째 상황은 마이너스 n부터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의 가우스 x 값은요, 얘 값은 그 마이너스 n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n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마이너스 n부터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자, 그럼 얘네들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n은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바뀌니까 저기가 n제곱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x의 가우스 x, 여기는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값은 n제곱 마이너스 n이겠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1도 할 수 있고요, n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2도 더할 수 있고, 쭉 가서 n제곱까지 가능한 거죠. n제곱까지. 그럼 저 n제곱이 됐다라는 건 구조적으로는 뭐 요런 형태인 거잖아. 요런 형태. 그러면 더하기 0부터 더하기 n까지니까 요거는 n 플러스 1개네요. 그래서 얘의 전체 원소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자, 29번 문제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근계수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가 될 거고, 알파 베타도 5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얘가 알파 콤마 베타랑 베타 콤마 알파랑 1,5를 지나고 축이 x축의 수직인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2차 함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둡시다. 자, 결국 뭐 아는 거라고 해봐야 저 2차식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지나는 점 3개 알고 있는 거니까 쟤를 대입해 봐야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요, 베타는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가 될 거고, 알파는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얘네를 가지고 먼저 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경험상 합하고 차를 구하고 하면 될 건데, 합하는 것보다 차를 구하는 게 아까 사실 우리 정리할 때도 비슷한 꼴이 좀 나와서 처음으로 그냥 차를 해볼게요. 차를 해주게 되면 베타 빼기 알파는 A의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더하기 B의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알파 빼기 베타가 사실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 없잖아. 서로 다른 두근이어야 될 거고, 서로 다른 두근이란 표현이 있어야 뭘 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뭐 그 내용은 없네. 일단 저기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써보면 얼마 나오지? 25에다가 20 빼니까 양수 나오네요. 서로 다른 두근이어야 돼요, 판별식 때문에. 알파랑 베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판별식 때문에 숫자가 진짜 있으니까 정말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날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랑 날려버리면 여기 마일 될 거고, 여기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될 거고, 여기는 B 되겠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였잖아. 그럼 이제 5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것까지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합을 해봅시다. 합을 해주면 얘는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EC가 되겠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요 값이 얼마지? 25에서 10을 빼니까 15가 될 거고, 숫자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얘가 5였죠. 얘가 15A 5B 더하기 2C가 될 거니까 5로 나눌까요? 그러면 3A 더하기 5로 나누면 안 되겠구나. 그냥 15A 이 상태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중에 여기가 5A 5B 그다음에 5C면 얘가 이제 25인 걸 알고 있고, B를 지우는 게 아니라 C를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은 2A 2B 2C 요렇게 해놓고 다시 얘네들을 빼주고 나면은 얘가 13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저기도 3배 해주면 15A 더하기 3B는 마 3이었으니까 둘이 빼주면 2A는 2가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다 구했죠. A 값은 1, B 값은 저기다 넣어주면은 마 6, 그 다음에 C 값은 합해서 5 나와야 되니까 10대니까 구하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 요렇게 되겠네요. 함수식이니까 뭐 y도 붙여줘야죠.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뭐 연산해서 계산해 본 거고, 아니면 뭐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2차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콤마 베타랑 베타 콤마 알파가 있는데, 그 식의 합이 5란 말이야. 합이 5니까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라는 관계식이 있으니까 쟤네들이 그러니까 알파 콤마 베타랑 베타 콤마 알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합이 5니까. 여기 점이 뭐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면 여기 점이 베타 콤마 알파인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요. 자, 얘가 최고차 계수는 모르고 x-알파, x-베타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문자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우리 편의상 이 아이를 그냥 우리가 원했던 함수식 fx라고 그냥 잠깐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식은요,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근계수 이용해주면 뭐 요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가 어디 지나야 돼? 몇 콤마 몇이었더라? 1,5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x에다가 1 넣어줬을 때 5 나온다는 얘기니까 요 값은 5 나올 거고요. 여기다 1 넣어주면 4 되겠네. 그 다음 a에다가 1 넣어주면 그냥 1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a 값이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을 fx라고 넣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x 더하기 5를 뺀 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가 된다는 얘기니까, 정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식은 약간 협소하네요. 쭉 올려서
줄 쓸 공간만 만들어 줍시다. fx는 그럼 x제곱에다가 제를 넘겨줬으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0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구했던 결과물과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